때 당신의 왕의 심심한 무료 입과 심심한 급식이었다고? 뇌를 동시에 채워줄 알고 의침고인은 계셨나요? 잡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있지만 뼛속까지 시린 겨울날이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하얀 국물이 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 거기에 숭덩숭덩 썬 대파를 듬뿍 넣고 소면을 먼저 호로록 건져 먹은 뒤 밥을 말아 잘 익은 깍두기 하나 얹어 먹는 그 맛.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설렁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렁탕이 사실은 조선시대 왕이 백성들에게 베푼 최초의 무료 급식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은 설렁탕 국물이 하얀 이유가 뼈에서 나온 칼슘 때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과학적 진실은요? 심지어 일제강점기 경성에서는 모던 보이들이 즐겨 찾던 힙한 패스트푸드이자 배달 음식의 원조였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후루룩 마셨던 그 국물 속에 600년의 역사와 과학,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예환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 있습니다. 오늘 침 고이는 잡투리에서는 설렁탕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모은 맛있는 잡학 지식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설렁탕의 기원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농단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선시대 왕들은 농사를 천하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칩이 지나면 동대문 박선농단이라는 제단에 나가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밭을 가는 친경 행사를 했죠. 어느 해, 성종 임금 때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왕도 배가 고프고 함께 고생한 신하들과 백성들도 배가 고팠겠죠. 왕은 명을 내립니다. 제사에 썼던 소를 잡아 끓여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라. 하지만 소는 한 마리인데 사람은 수백, 수천 명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어서는 턱도 없겠죠. 그래서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고기는 물론이고 뼈와 내장, 머리까지 다 집어넣고 푹 구웠습니다. 양을 늘리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끓인 국에 밥을 말아 먹으니 이것이 바로 선농단에서 먹은 탕, 선농탕이 되었고 발음이 변해서 설렁탕, 그리고 지금의 설렁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천민이 한 솥밥을 먹은 아주 감동적인 유래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조금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몽골 기원설입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의 식문화가 들어왔다는 건데요. 몽골에는 고기를 맹물에 삶아 먹는 슐루, 혹은 슐런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 슐루가 고려에 전해지면서 설렁탕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설렁탕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등장하지 않다가 개항 이후에야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슐루가 어원이라는 설도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소의 모든 부위를 버리지 않고 푹 구워서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이 담긴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설렁탕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1920년대 일제강점기 경성, 서울이었습니다. 당시 설렁탕집은 지금의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경성 시내에 설렁탕 냄새가 진동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로통에는 밤낮 없이 가마솥이 끓고 있었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싸고, 빠르고,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인력거꾼부터 양복 입은 모던보이, 심지어 일본인 관료들까지 설렁탕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문하면 1분 만에 뚝딱 나오는 조선의 패스트푸드였으니까요. 당시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은 10전에서 15전 정도. 노동자들도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때부터 이미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목판이라고 불리는 나무 가방에 뚝배기를 층층이 쌓고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국물이 넘치지 않게 랩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배달했을까요? 뚝배기 위에 배추잎이나 종이를 덮어서 기술적으로 배달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김도한도 설렁탕 단골이었고 한국 최초의 음식점이라 불리는 이문 설렁탕도 이 시기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00년 전 서울 사람들에게 설렁탕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연료이자 도시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과학 시간입니다. 설렁탕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우유처럼 뽀얀 국물이죠. 많은 분이 이 하얀 색깔이 뼈에 있는 칼슘이 녹아나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국물이 하얀 이유는 뼈가 녹아서가 아니라 바로 지방이 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런데 맹렬하게 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골, 다리뼈, 과 잡뼈를 넣고 센 불에서 장시간 펄펄 끓이면 뼈 속에 있던 콜라겐과 지방 성분이 국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물이 끓으면서 생기는 강한 대류 현상이 지방을 아주 미세한 입자로 쪼개버립니다. 이 미세한 지방 입자들이 단백질, 젤라틴에 둘러싸여 물속에 골고루 퍼지게 되는데 이 입자들이 빛을 남반사하면서 우리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물과 기름을 섞어 만든 마요네즈가 하얀색인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설렁탕을 끓일 때는 불 조절이 생명입니다. 약한 불로 은근히 끓이면 지방이 쪼개지지 않아 맑은 국물, 곰탕이 되고 센 불로 팔팔 끓여야 뽀얀 설렁탕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하얀 국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웃지 못할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일부 비양심적인 식당들이 가스비를 아끼고 국물을 빨리 하얗게 만들기 위해 커피 크림, 프림, 이나 땅콩 버터, 심지어 엑기스 분말을 타서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죠. 진짜 제대로 끓인 설렁탕은 식으면 묵처럼 탱글탱글하게 굳습니다. 뼈에서 나온 콜라겐 성분 때문이죠. 만약 식었는데도 찰랑찰랑 물 같다면? 뭔가 다른 게 섞였을 수도 있겠네요. 식당 메뉴판을 볼 때마다 헷갈리는 난제입니다. 곰탕과 설렁탕,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둘 다 고기 국물인데 말이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뼈냐, 고기냐의 차이입니다. 설렁탕은 뼈가 주인공입니다. 사골, 잡뼈, 도가니 같은 뼈를 넣고 24시간 이상 푹 고아냅니다. 그래서 국물이 뽀얗고 맛이 담백하면서 구수합니다. 고기는 국물을 낼 때 거들거나 나중에 삶은 고기, 수육, 우편육을 고명으로 얹어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면, 국수, 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곰탕은 고기가 주인공입니다. 양지, 사태 같은 살코기와 곱창, 양 같은 내장을 넣고 끓입니다. 뼈를 많이 넣지 않거나 넣더라도 오래 끓이지 않고 은근하게 끓여냅니다. 그래서 국물이 맑고 투명하며 육향이 진하고 기름진 맛이 납니다. 나주 곰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수가 아니라 밥을 토렴해서 주는 경우가 많죠. 정리하자면 뼈를 뽀얗게 우려내면 설렁탕, 고기를 맑게 우려내면 곰탕. 물론 요즘은 경계가 모호해져서 뼈와 고기를 같이 넣고 끓이는 집도 많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설렁탕집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깍두기, 즉 석박지라고 생각합니다. 설렁탕이 아무리 맛있어도 김치가 맛없으면 그 집은 망합니다. 설렁탕집 깍두기는 왜 집에서 담그면 그 맛이 안 날까요? 식당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물을 크게 썰어서 소금과 설탕, 혹은 유슈가에 절여 수분을 빼고 찹쌀풀이나 밀가루 풀을 쑤어 넣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실온에서 푹 익히죠.
특히 톡 쏘는 탄산 맛의 비결은 바로 사이다. 가 아니라 숙성 과정에서 나오는 효소와 당분의 조화입니다. 물론 사이다를 넣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불호가 갈리는 논쟁이 하나 있죠. 깍두기 국물, 탕에 부어 드십니까? 일명 깍국, 깍두기 국물을 부어 먹는 스타일. 이걸 아재 스타일이라고 싫어하는 분들은 하얀 국물의 순수함을 왜 망치냐라고 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느끼함을 잡아주고 감칠맛을 폭발시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설렁탕집 테이블마다 깍두기 국물이 담긴 주전자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이니 존중해야겠죠? 또 하나, 소면 이야기입니다. 밥 먹기 전에 건져 먹는 소면은 설렁탕의 에피타이저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는 밥이 귀하던 시절, 양을 늘리기 위해 국수를 넣었던 건데, 이제는 없으면 서운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밥알과는 다른 후루룩 넘어가는 식감이 설렁탕의 재미를 더해주죠. 마지막으로 문학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설렁탕 하면 떠오르는 소설, 현진건이 운수 좋은 날입니다. 주인공 김첨지는 인력거꾼입니다. 아픈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사기 위해 비 오는 날 미친 듯이 인력거를 끕니다. 운수 좋게 돈을 많이 벌어 설렁탕 한 그릇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지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 소설 속에서 설렁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시 하층민들에게 설렁탕은 큰맘 먹어야 사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특식이자 가족을 살리고 싶은 가장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든 편의점에서도 설렁탕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허할 때 뜨끈한 국물을 찾는 마음은 100년 전 김첨지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지 않을까요? 오늘 침 고이는 잡투리에서는 600년의 역사가 펄펄 끓고 있는 뚝배기, 설렁탕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왕의 자비에서 시작해 서민들의 배달 음식이 되고, 때로는 슬픔의 상징이 되기도 했던 설렁탕.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만 나오는 그 뽀얀 국물처럼 우리네 인생도 묵묵히 견디고 끓여내야 진국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점심이나 저녁, 파 송송 썰어 넣은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 어떠신가요? 깍두기 국물을 붓든 소금만 치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리필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군침 도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